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들으신 분들 중에 이거 2급 됐는데 왜 또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1급이라고 뭐 꼭 새로운 내용만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2급에 나왔던 내용은 이제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1급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이런 거였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기분으로 문제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게 뭔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주식 등을 의미합니다.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할 때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액면가액이 나온다고 했죠. 액면가액. 액면가액이 뭐였죠? 주식의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식을 구매하면은 거기에 이 액면가액이 얼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취득가액이란 건 뭐예요? 취득, 물건을 구매한다라는 뜻이죠. 자,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물건의 금액을 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어떤 거를 보지 말고 어떤 걸 보라고 했을까요? 네, 액면가액은 보지 않고요. 우리는 취득가액만 보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매매 증권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회계 2급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새로 추가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입했던 거를 팔아야겠죠.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니까요. 그러면 처분을 할 때 분개를 어떻게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을 100만원에 보통예금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원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수수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래 물건을 구입할 때 수수료가 나오면 물건값에 포함을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만 수수료 비용을 따로 써준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구입 수수료가 10,000원이 들었으니까 보통 예금의 가격이 101만 원이 되겠네요. 그런데 수수료 비용이 10,000원이 더 들었다고 해도 일단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가격은 100만 원이겠죠. 100만 원. 요거를 좀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위에 취득한 단기 매매 증권을 120만 원의 보통 예금을 받고 처분하였다라고 합니다. 일단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판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120만 원에 팔았다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도 120을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장부에 기록해 놓은 거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판 거죠. 그렇죠? 이 주식이라는 거는 맨날 맨날 가치가 변동을 합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가 100만 원에 샀다고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100만 원에 샀던 거 120만 원에 팔았다고 120, 120 써버리면 장부에 마이너스 20이 생겨버리니까 장부가 섞이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식으로 팔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팔아? 120만 원 받은 건 그대로 쓰고 단기 매매 증권은 100만 원으로 그대로 써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맞죠? 20만 원이 왜 차이가 나? 100만 원에 샀던 거 20만 원에 비싸게 팔았기 때문이죠. 120을 비싸게. 그러면 20만 원 차이에 이익이 생겼어요. 왜?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를 좀 해볼게요. 처분을 하는데 여기 처분할 때 수수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현금을 이렇게 써줘요. 현금 10만 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차반에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구입 시에는 수수료 비용을 쓰잖아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을 할 땐 수수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좀 중요하니까 기록을 좀 해주세요. 단기 매매 증권은 구입할 때는 수수료 비용을 사용하지만 처분을 할 때는 수수료 비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보통 예금을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팔아서 원래는 20만 원어치의 이득이 생겼었죠. 근데 수수료 비용 10만 원을 또 지급을 하고 나니까 20만 원의 이익이 아니고 10만 원어치의 이득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100만원짜리를 120만원에 팔아서 20만원의 이득이 생겼었는데 수수료로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니 단기매매 처분 이익이 10만원이 남았다. 네, 요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 3번도 한번 볼게요. 보유하고 있던 증권에서 배당금이 나와서 보통예금으로 지급받았다라고 나왔네요. 배당금이라는 거,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받는 걸 이제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제 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분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배당금을 지급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그런 걸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나오면 아, 내가 받는 거구나. 배당금 수익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배당금 수익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프린트를 다 하셨으면은 아마 앞쪽만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문제를 앞쪽만 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올품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액면가랑 1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매입 수수료 5만원을 포함하여 100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나오네요. 주식 1000주인데 액면가가 나왔어요. 액면가 나오면 어떡하라 그랬죠? 무시해 주라 그랬죠? 그러면 뒤에 거 1000만원만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1000만원. 그냥 간단하게 단기 매매 증권 1000만원 하고 수수료가 나왔어요. 수수료 비용 5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만원, 수수료 비용 5만원, 대변에 현금 1005만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수수료에 지금 900번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수수료 비용만 제가 900번대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다음 문제요. 서초의 주식을 한 주당 2만원에 100주를 구입하였대요.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며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죠. 이 영업의 비용이 계정 과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는 900번대로 처리하라는 소리입니다. 900번대로요. 900번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입할 때 200만원이니까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200만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2만원, 대변에 현금 202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3번 문제요.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100주인데 지금 장부가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부가액. 장부가액이라는 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을요.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내가 구입을 해서 취득을 해서 장부에 쓰면 그게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의미 자체가 달라요. 취득가액은 구입을 한 금액, 장부가액은 장부에 기록한 금액. 그쵸? 그래서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거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60만원짜리 처분을 했는데 얼마에 처분을 했대요? 한 주당 15,000원에 취득을 했대요. 100주니까 보통예금으로 받은 거는 15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50,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160 이렇게 씁니다. 근데 처분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얼마를? 5만원을요. 그쵸? 자, 그러면 대변에 현금 5만원 쓰고 대변이 165만원, 차변이 150만원이었으니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15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 200주를 2천만원에 구입을 하면서 수수료 비용 1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주식 2천주래요. 근데 액면가액이 나왔어요. 액면가액은 가볍게 무시해주라 라고 했죠. 그렇죠? 2천만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2천만원, 수수료 비용 10만원. 그렇죠? 둘 다 합쳐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2,01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5번 문제요. 주식 100주를 420만원에 취득을 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액면가액은 가볍게 무시해 주시고요. 수수료도 없네요. 그쵸?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42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42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6번 문제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자, 배당금 내가 받는 거밖에 없다 그랬죠. 배당금 수익으로 분개를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를 받았나 보니까 150만 원을 받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50만 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건 대충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어음에 대해서도 연속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도 했던 거죠. 어음은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였지 라고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음을 그렇게 잘 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다시 한번 한다 라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음의 추심이라고 있습니다. 어음의 추심, 어음이 만기가 되면 어음을 은행에 가져다 주고 돈을 받는 거 라고 했습니다. 자, 어음의 추심을 하면은 이제 기간이 끝난다. 기간이 끝날 때 추심을 하는 게 키포인트죠. 추심을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거를 이제 수수료 비용이라고 합니다. 추심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어음의 할인이라고 있었죠. 어음의 기간이 남았을 때 이 어음을 은행에 가져다 주고 돈을 받는 것, 이거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거래처 송강으로부터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어음 1000만원을 은행에서 추심하고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일단 어음 1000만원짜리 다 갖다 준 거니까 어음은 대변에 1000만원이 옵니다. 근데 수수료 35만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에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은 965만원, 그쵸? 그리고 수수료 비용 35만원, 대변에 받으러옴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받으러옴이 그대로 오는 거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어음이라는 거는 기간이 끝났을 때 추심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추심을 간단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추심을 할인하고로 바꿔보고 요 추심 수수료를 할인료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몇 개 안 바뀌었어요. 추심이 할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계정 과목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 마지막에 나온 수수료 비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또 할인은 어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의 할인에도 있어요. 자, 요런 거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10일 안에 외상 대금을 지급하시면 10일 안에 지급하시면 2%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5일 안에는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또 간단하게 해보죠. 제품 매출 거래처인 한국전자에게 외상 매출금 1250만원이 빠르게 회수되어 2% 할인해주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나오죠. 외상 매출금을 받았대요. 외상 매출금을 일단 1250만원을 다 받은 거야. 그렇죠? 할인을 해주건 뭐라건 일단 난 1250만원을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은 그 금액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대로 2%를 깎아서 외상 매출금을 뭐 1225만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장부의 외상 매출금이 25만원이 남기 때문에 분기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250만원, 그럼 25만원은 어떻게 쓰냐? 할인해줬다. 이걸 표시를 해줘야겠죠. 외상 매출금에서 할인을 해줬다. 매출, 할인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요 외상 매출금 절대 금액을 줄여서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할인이란 거의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할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받으러움이 나올 때, 외상 매출금이 나올 때, 외상 매입금이 나올 때. 자, 받으러움이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항상 차변에 기록을 하고요. 외상 매출금이 나오면 매출, 할인 얘도 항상 차변. 외상 매입금이 나오면 매입, 할인 항상
대변에 기록한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어음에 대한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또 이번에 일시정지를 잠깐 누르시고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음까지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의 만기가 돼서 추심 수수료를 차감하고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추심은 판관비로 처리한다. 라고 나왔죠. 일단 어음 1700만원짜리가 끝났으니까 대변에 1700만원 써주고 받으러 오며 추심이 나왔으면은 차변에 수수료 비용 5만원 그리고 5만원을 뺀 나머지 보통예금 써주면 되겠죠. 보통예금 1695만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5만원. 자, 여기서 말하는 판매비와 관리비 요게 우리가 자주 쓰는 800번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900번대가 아닌 수수료용 800번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어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을 했는데 추심 수수료 3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이제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위의 문제랑 똑같네요. 차변의 보통예금 197만원, 3만원은 수수료 비용,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 음 이제 200만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 외상매출금 3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다. 뭐 요건 할인 분계가 아니고 그냥 어음 분계네요. 그쵸?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3천만원을 일단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3천만원 그 중에 1천만원 현금 2천만원은 우리 받으러 음으로 받았구나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요. 외상매입금이 있었는데 요걸 지급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했대요.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 어음을 발행하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변에 지급어음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5번 문제요.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하여 완공되었대요. 1억 중에서 이제 60%는 어음으로 나머지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나오네요. 일단 건물을 샀으니까 차변에 건물 1억 6천만 원은 어음이니까 지급어음 6천만 원 그리고 당조예금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잘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니까 함정에 걸렸습니다. 어음이라는 거는 항상 상거래와 관련이 있을 때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건물이란 건 상거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미지급금이 나와야겠죠. 이런 거 함정. 이제 회계 1급에는 간간이 나옵니다. 근데 간간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다 틀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주시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6번 문제요. 제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었는데 할인을 했대요. 자, 할인 나왔는데 어음 나왔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써시면 되겠죠. 자, 차변에 보통예금 965만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35만원, 대변에 받으러 옴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7번이요. 외상매출금 1250만원이 빠르게 회수되어 2% 할인을 해주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자, 2%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225만원 그리고 매출 할인 25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1250만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면 되겠네요. 8번 문제요. 외상대금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서 2% 할인해주고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똑같네요. 제품 외상대금을 회수했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되겠죠. 외상매출금 600만원 중에 2% 할인되어 들어왔으니까 588만원 할인난 거는 매출 할인으로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 두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음 700만원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율을 제외한 전액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네요. 자, 어음 나왔고 할인 나왔어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 668만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32만원, 대변에 받으러 옴 7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요. 요거는 외상매입금의 할인이네요. 그쵸? 자, 외상매입금 500만원을 내가 갚았는데 빨리 갚아가지고 얘가 약정에 따라 30만원을 할인해줬대요. 그쵸? 자, 외상매입금 500만원을 갚았어요. 근데 할인해준 거 기록을 해줘요. 30만원.
그리고 내가 갚은 금액은 현금으로 470만 원만 갚았다.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단기매매증권과 할인에 대해서 분개를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새로 추가된 내용은 없어요. 근데 할인이라는 파트가 원래 회계 2급에서도 조금 어려운 파트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한 걸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파트였지만 이제 회계 1급에서는 그냥 무난한 난이도의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요. 머릿속에 할인이란 요렇게 분개하는구나. 이 정도는 머릿속에 기록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번 또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